네, 이번에는 포켓 API를 이용해서 포켓몬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걸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뿌리는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서버를 가볼게요. 주소창에 이런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 데이터가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 이 리절트라는 항목을 보세요. 이 리절트라는 항목은 여기 보시면 배열의 형태죠. 배열한데 어떤 배열일까요? 객체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이 객체가 20개씩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이 객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은 이 포켓몬의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의 특정 URL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URL 주소를 가게 되면은 특정 그 포켓몬의 상세 데이터 정보를 얻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 포켓몬의 이름을 화면에 쫙 뿌리는 작업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져온 데이터를 스토어에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잠시 스토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스펠트킷 공식 문서에 왔는데요. 스펠트킷 공식 문서에는 이 로딩 데이터라고 하죠. 이 로딩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펠트킷에서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스펠트킷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로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익스포트 하면 됩니다. 이 로드 함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로드라는 이름을 만들어주면은 자동으로 그 페이지가 실행될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 스벨트킷이 추천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로드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테크닉을 사용할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이 API 서버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어 이름만 뿌릴 거면은 이거를 한 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영어 이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어 이름을 가져와서 그 특정 배열을 수정해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미스 올이라는 기술을 쓸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업이 약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루트로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고요. 약간 좀 특이한 방식으로 프라미스 올이라는 방식으로 가져올 건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테크닉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는 스토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저장한다는 거죠. 가져온 데이터의 배열을. 보시면 이 스벨트 스토어라는 거는 이게 전역 상태 관리 툴인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스토어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어떤 특정 컴포넌트들에서 모든 컴포넌트들에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참고로 리액트에서는 리덕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리덕스가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본 그립이랑 비슷하죠? 이 스토어라는 저장 공간이 있고 이 스토어라는 저장 공간에서 데이터를 모든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우리의 스벨트의 스토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토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이 API 주소로 요청하면 20개가 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20개씩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URL 주소에 리밋 150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150개의 포켓몬 데이터를 한 방에 불러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한 방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0개까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50개까지만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VS 코드를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스토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스 아래에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라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스 폴더 아래 우리의 스토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토어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는 포켓몬 정보를 모아두는 스토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포켓 store.js라는 우리 스토어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포켓 API로부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스토어라는 공간에 저장하는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스토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import writeable. 이 writeable이라는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om, 이건 지금 스벨트의 문법입니다. 스토어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스토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export const arr 포켓몬은 writeable.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스토어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익스포트를 해서 우리는 ARR, 이거 ARR이라는 거는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진 겁니다. 포켓몬 정보의 배열이라는 의미로 ARR 포켓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라이터블 안에 어떤 특정 인수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인수는 초기값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성하지 않으면은 뭐 딱히 자료형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열의 형태로 빈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RR 포켓몬은 어레이 형태고 빈 배열로 지금 선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는 패치 함수를 만들 건데 그 함수의 이름을 const 패치 포켓몬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sync 함수로 선언을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함수의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URL 주소로 요청을 했을 때 JSON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이 주소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onst URL로 이런 식으로 URL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const lis, 이 lis는 리스판스의 줄임말입니다. 리스판스죠. 이렇게 lis가 있고요. await 패치, 그리고 URL 주소를 넣으면은 이 URL 주소로 패치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이 패치는 자바스크립트 일반적인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웹 API 중에 패치 함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는 await에서 이 리스판스를 JSON 함수를 통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이 JSON의 형태예요. JSON 포맷의 형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활용하기 위해 이 JSON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객체 배열을 만들 건데요. 객체 배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배열의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const loaded 포켓몬이라고 우리의 포켓몬 배열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 배열은 데이터 안에 result라는 항목이 있었죠. 지금 이게 전체가 데이터인데 우리는 이 result라는 부분만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이 result라는 부분만 가져오고 싶어서 이 data.result 하면 이 데이터, 이 result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result 항목에서 이 map이라는 함수를 통해 우리는 배열을 특정 다른 배열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map 함수는 배열을 바꾸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켓몬, 그리고 인덱스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리절트 안에 이런 아까 객체의 배열이었잖아요. 이 객의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포켓몬 하나죠. 그리고 이거 다음 포켓몬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포켓몬을 돌면서 우리의 객체 형태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return, 우리 객체의 형태를 name은 이거죠. name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포켓몬의 name이죠. 포켓몬의 name. 그리고 우리는 id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id는 인덱스 더하기 1로 하겠습니다. 인덱스 더하기 1이라는 건 0부터인데 id는 1번부터 하겠다는 거죠.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참고로 이 제가 보면은 이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까 이 주소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 주소를 가면은 예를 들어 2번 포켓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아래 가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미리
주소를 가져온 게 있어요. 이 주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번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이상해 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2번을 하게 되면 다른 포켓몬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10번도 마찬가지죠. 이 주소를 그대로 활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활용할 건데, 이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을 동적으로 가져오는 건데, 우리는 인덱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할 거죠. 이 인덱스라는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0번이면 1번의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닫고요.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원래 배열의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객체를 갖는 배열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한 거고요. 우리는 이 포켓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보시면요, 여기서 ARR 포켓몬이라는 아까 뭐가 있었죠? 우리 스토어가 있었죠? 우리 데이터는 불러왔고, 불러옴에 동시에 이 배열을 여기다 저장하면 되겠죠. 이 스토어에서 저장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스토어 객체 배열, 이 스토어의 변수에다 .set을 하면은 우리가 스토어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로디드 포켓몬이라는 걸 저장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는 함수를 정의한 것 뿐입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진 않았어요.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선언은 되었지만 해당 값을 실행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만 하면 안 되죠. 실행까지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발 서버를 실행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돼서 데이터를 불러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스토어에 저장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면은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화면에 뿌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서 여기서 우리의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임포트 ARR 포켓몬이라는 아까 우리 데이터가 있었죠. 포켓몬 데이터요. 스토어의 데이터죠. from stores, 그리고 포켓 스토어라는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오고 있는 건지 한번 이거부터 테스트를 해볼까요? 컨솔 로그로. 참고로 포켓 스벨트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참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참조하면 안 되고요.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달러 사인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데이터가 잘 불러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우리 개발 서버를 실행을 했고, 그러면은 이거 서버상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보를 가져오고 있죠. 잘 가져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왔으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은 이 화면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 뿌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치 블록을 통해서 배열 항목을 반복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치 블록을 쓰면 되는데요. ARR 포켓몬에서 as 포켓몬으로 하나씩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 블록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p 태그로 우리 포켓몬 이름을 뺄까요?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우리가 포켓몬 데이터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스토어에 저장하는 작업까지 했고요. 지금 이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의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그 스토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화면에 뿌리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영어 이름, 포켓몬의 영어 이름 뿌리는 것까지 완료가 됐죠. 그럼 우리 이제 한국어 이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한국어 이름을 가져오려면은 그 한국어 이름을 어디서 어떤 API 주소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주소가 있는데, 네, 들어가 볼까요? 이 주소로 들어가 보면, 네, 포켓몬 대시 스페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죠. 종. 들어오면은 뭐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포켓몬 요청할 때랑 비슷해요. 포맷이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 주소가 좀 다를 겁니다. 여기서 다시 스피시스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이 스피시스로 들어가면 이 상세 URL 정보를 타고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네. 그럼 1번 포켓몬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각종 이 포켓몬의 특성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네임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네임스라는 객체 속성은 배열의 형태인데 보시면 이 배열의 형태 중에 첫 번째는 일본어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이거 모르겠는데 이 세 번째가 1번, 2번, 3번. 네, 이상의 C 우리 한국말입니다. 우리 포켓몬의 한국 이름이죠. 이 정보를 다 요청하면은 150개를 따로따로 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50번을 가볼까요? 50번을 와도 여기에 예 50번에 오면은 네 디그다네요. 디그다라는 포켓몬에 대한 우리 한국어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150개에 대한 모든 포켓몬의 한국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50번에 네, 패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 복잡한 테크닉, 프로메스 올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한국어 이름을 다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VS 코드로 돌아갈까요? 네, VS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아까 포켓스토어가 이 부분이었죠? 포켓스토어가 이 부분이었고 여기에 우리 아까 이게 우리 함수 실행하는 거였는데 잠시 우리 개발 서버를 끌게요. 끄고 이 함수를 아직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함수를 지금 선언만 한 상태잖아요. 실행 안 했고 이걸 그러니까 실행하면 이렇게 영어 이름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한국어 이름을 불러오기 위해 이걸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 이름의 배열을 좀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let korean names라는 우리의 배열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로 할까요? 네, 컨스트로 해서요. 이 배열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const urls에서 우리가 아까 어디 있죠? 잠시만. 네. 이 특정 URL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어 이름을 나중에 알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150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URL 배열에다가 150개를 저장할 우리의 URL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150개의 URL을 여기다가 다 저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은 네, 포문을 통해 let i는 0 하시고요. 그리고 i는 150개까지죠. 150개까지 할 거고 그리고 i++로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걸 지금 하드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우리가 고정된 숫자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적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적으로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이렇게 할까요? const 패치 num이라는 요소에다가 150이라는 걸 할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참고로 이거는 백틱이라는 네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치 넘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패치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 200개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이 부분만 200이라는 숫자로 바꾸면은 네, 한 방에 우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150개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포문이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URLs라는 배열에다가 이 모든 개개의 URL을 1부터 150까지를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let URL이라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이 복사해 보고요. 백틱을 놓고 복사해 온 다음에 이 부분만 네, 뭘로 바꾸면 되죠? 이 부분만 i 플러스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i가 0부터 시작할 때는 이게 1번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 URL 주소를 이 URLs라는 우리의 배열에다가 푸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문문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150개의 배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50개를 각각 패치를 해야 되는데 리퀘스트잖아요. 그 패치라는 게 요청을 하는 거죠, 서버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URLs라는 우리의 배열에 맵을 통해서요. URL을 패치를 하나씩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이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request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150번을 보내니까 이렇게 복수 s라는 문자를 붙였고요. 그럼 이 request는 150개의 리퀘스트죠. 그럼 저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promise라는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mise all이라는 거는 참고로 모든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있으면 그 리퀘스트의 순서를 지켜주고 모든 리퀘스트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를 내줄 수 있는 프라미스의 특별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 안에 우리의 모든 요청을 담은 리퀘스트라는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라미스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은 이 then이라는 함수를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response라는 네. 응답도 여러 개가 있겠죠. 150개의 응답이 있을 거고 그 응답을 다시 또 promise all이라는 걸로 한 방에 response 맵을 통해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의 제이슨 함수를 통해 모든 리스판스의 그 제이슨 포맷을 자바스크립트 객체 포맷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then을 통해 이제 리절트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우리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 하나씩 꺼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절트 하나하나를 코리안 네임스라는 우리 아까 한국어 이름 배열을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네임스 2. 이 네임스 2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 네임스에서 한국어 이름은 어디 있었죠? 세 번째 요새 있었죠? 그럼 백체에서는 두 번째인 거죠? 0, 1, 2니까요. 네. 이 부분에 네임스라는 항목이 있었죠, 또. 네. 결국에 이게 최종이잖아요. 네. 배열의 두 번째에서 0, 1, 2, 두 번째에서 네임이라는 항목을 가져오면 그게 바로 한국어 이름이죠. 여기서 네임을 또 가져와야죠. 이게 지금 한국어 이름인데 그 150개 각각의 한국어 이름들을 우리 코리안 네임스라는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해준 겁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코리안 네임스라는 이 배열은 이 반복문을 통해서 지금 150개의 한국어 이름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패치 포켓몬에서 이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왜냐? 이 코리안 네임스라는 건 전역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코리안 네임스라는 걸 활용해서 영어 이름이 아니라 코리안 네임스의 배열에서 인덱스를 통해 한국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 함수를 선언만 해놨지 실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함수를 어디서 실행할까요? 여기서 실행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행을 해야 우리가 네, 알맞게 아니죠. 패치 포켓몬이죠. 네. 여기까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는 우리 데이터를 불러와서 특정 배열로 만들어서 특정 객체의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스토어에 저장하는 건데, 여기 한국어 이름을 갖고 오기 위해 이런 프라미스 올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잘 되는지, 여기가 한국어 이름으로 잘 가져올 수 있는 건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발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npm run dev로 개발 서버를 실행했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우리의 한국어 이름을 성공적으로 가져와서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어 이름을 가져온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우리가 정보는 아이디도 있고 이렇게 한국어 이름도 있고 이미지라는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우리의 포켓몬을 우리의 사이트에 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요소 하나, 잠시만요. 요 요소 하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편할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 포켓몬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그리고 우리 아까 이 포켓몬이라는 우리 객체에는 무슨 정보가 있었죠? 뭘 활용할 건지 이거 한번 출력부터 해볼까요? 여기에 네임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디 정보도 있었고요. 이미지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네임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아이디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미지라는 항목이 있었죠. 이걸 활용해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상해씨 아이디 1번이고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이미지까지 잘 뽑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걸 나중에 넣을 건데, 일단 우리 포켓몬 카드에 대한 컴포넌트부터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컴포넌트는 여기 컴포넌트 폴더 안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켓몬 카드라는 스펠트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컴포넌트죠.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포켓몬 카드에는 어떤 정보를 보낼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포켓몬이라는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켓몬이라는 정보를 받기 위해 우리는 포켓몬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롭을 정의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포켓몬 카드에 우리의 이렇게 포맷이죠. A 태그를 통해서 클릭을 통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포켓몬 카드의 그림은 이미지와 이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H2 태그로 이제 카드를 꾸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2 태그에는 우리 뭘 넣을 수 있을까요? 포켓몬 네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아이디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 네임을 통해 이름까지 카드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을 포켓몬 이미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미지 주소를 이 소스에다 넣으면은 그 이미지가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 같은 거는 이제 정보를 넣어주면 되니까 포켓몬 네임으로 간략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A라는 이 부분에는 뭘 넣을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 상세 페이지로 가는 주소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켓몬, 그리고 여기에 포켓몬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 라우트는 이 주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포켓몬 지금 카드를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우리 메인 페이지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포켓몬 카드를 불러오고요. 임포트 포켓몬 카드를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포켓몬 카드를 불러왔고요.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포켓몬 카드를 쓸 건데 정보를 프롭스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지워도 되고 이제
프롭스를 줄 때 우리 포켓몬 카드라는 프롭스를 이런 식으로 주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포켓몬 카드를 좀 꾸미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 포켓몬 카드를 네, 3개씩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 자체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드 꾸밀 때는 이 A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놓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런 식으로 네, 가져왔고요.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우리가 사진을 좀 크게 하기 위해 클래스 넣고 이거는 H-40 그리고 W-40으로 하면은 이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좀 커진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H2 태그에는 클래스로 텍스트 EXL로 이제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삼행을 넣고 싶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리드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테크닉을 테일린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페이지 와서요. 우리 본문 페이지 쪽에 여기서 이거를 이 부분을 지금 div 태그로 좀 감싸줘야 돼요. div 태그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는 150개의 포켓몬 카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그리드 요소를 써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쓰면 우리 그리드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갭 4로 해서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의 공간을 좀 주고요. 여기 MD라는 거는 미디엄 크기라는 겁니다. 미디엄 크기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3배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대시 폴스 대시 2를 그냥 하면은 이거는 이제 스몰 항목은 스마트폰 같이 조그만 항목은 이런 식으로 2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1로 바꾸게 되면은 네, 하나씩 되는 거죠. 그리고 커졌을 때는 3개가 되고요. 근데 이건 하나는 좀 너무 작으니까 네, 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에서는 3개씩 보이고 스마트폰 같이 작은 화면에서는 2개씩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꾸미는 걸 완료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검색창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구현하기 위해 우리 이 부분에 검색창을 놓을 건데요. 먼저 우리 이 메인 페이지에 우리 검색어에 대한 우리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색어는 search term입니다. 검색어라는 뜻이고요. 네, 이 검색어라는 게 있고 우리 net 해가지고 filtered 포켓몬이라는 배열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빈 배열이고요. 특정 검색을 해서 나오는 우리의 포켓몬, 조건에 맞는 포켓몬만 이 필터드 포켓몬이라는 배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검색창을 하나 만들게요. 검색창은 이 부분에 인풋을 통해 넣을 거고요. 이 인풋에는 여기 보시면 네, 타입은 텍스트고 그리고 우리 간략하게 제가 클래스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2개가 돼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미리 제가 작성한 네, 테일인드 CSS의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검색창을 좀 꾸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스홀더 속성을 넣어서 포켓몬 검색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포켓몬 검색이라고 이제 한글이 뜨죠. 그리고 나서 이 스펠트의 문법인데요. 이 인풋 창의 밸류와 이 검색어라고 우리 아까 선언한 이 변수를 바인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인딩을 할 수 있는데 그 바인딩 하는 문법은 여기 보시면 바인드 콜론 밸류 하고 이 아까 search term이라는 저 변수명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줬고요. 이 바인딩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굳이 여기다가 값을 안 쓰고 이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 이상의 C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은 바인딩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동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돌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가 여기다가 뭘 쓰면은 예를 들어 뭐 피카츄, 피카라고 치면은 이 피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열의 이 필터드 포켓몬이라는 배열에다가 이 피카라는 항목을 갖고 있는 포켓몬들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search term이라는 부분이 바뀔 때마다 어떤 특정
자바스크립트에 항목을 실행해주면 되는데 그 문법이 반응성이라는 문법입니다. 이게 reactivity라는 걸 활용하면 되는데 reactivity요. 스벨트에서는 특이한 문법이 있어요. 특이하지도 않지만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달러 사인에 콜론을 넣으면은 어떤 특정 변수가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을 실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콘솔 로그 서치 텀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콘솔 로그 서치 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클릭 누르고 검사를 들어가면은 여기 콘솔이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치면은 뭔가를 치면 서치 텀에 우리가 친 항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서치 텀을 콘솔 로그로 찍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P, 카, 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을 때마다 이 서치 텀이라는 용어가 바뀔 때마다 지금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리액티비티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간단해요. 우리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엑셀을 우리가 아시죠? 여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입력값이 2가 있어요. 그럼 3배의 값은 이거 곱하기 3이죠. 얘는 얘한테 종속되어 있어요. 얘는 항상 얘가 바뀔 때마다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3이라고 바꾸면 실행되죠. 이렇게 바뀌죠. 얘는 리액티비티에 의해서 얘가 바뀔 때마다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달러 사인 기호는요. 그쵸? 이 서치 텀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실행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검색어가 있고 여기에 else 부분을 또 하면은 우리 검색어라는 게 존재하면은 존재하지 않으면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필터드 포켓몬이라는 배열을 원래대로 우리 원래 항목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검색을 안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 스프레드 문법을 써서 ARR 포켓몬에 있는 모든 포켓몬 정보를 복사해 와서 필터드 포켓몬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필터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ARR 포켓몬에서 필터 함수를 쓰는 겁니다. 필터 함수를 써서요. 포켓몬이 들어오고 그리고 포켓몬의 이름이 include 함수를 써서요. search term 여기 검색어와 일치하면은 그 부분을 배열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필터드 포켓몬이라는 아까 우리 빈 배열에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검색어에 맞게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포켓몬은 이 필터드 포켓몬에 넣는 거죠. 필터링을 통해서요. 그럼 이게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이 화면에 뿌리는 게 아까는 우리 ARR 포켓몬으로 뿌렸는데 이제는 필터드 포켓몬으로 뿌리면 되겠죠.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상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해. 네,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포켓몬 상세 페이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켓몬 각각의 개개에 대한 다이나믹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뭐 파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우리 이거 아까 A 태그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주소를 이런 식으로 바꿨었습니다. 포켓몬 슬래시 4번 특정 포켓몬의 정보가 이제 이쪽 이 페이지에 뜨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포켓 API에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네, 포켓 API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URL 주소에 이렇게 2번 포켓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하이트 이 키도 상세 정보잖아요. 이걸 화면에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종에 대한 정보, 움직임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뭐 웨이트라는 정보도 있고요. 무게죠. 우리는 뭐 키, 웨이트 이런 정보들을 우리의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였잖아요. 아까 포켓몬 대시 2번이면 2번에 대한 이상의 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라우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라우팅 작업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라우트 아래에 네, 아까 우리 포켓몬이라는 라우팅이었죠. URL 주소가 이 포켓몬이라고 만들고요. 그 아래에 뭐였죠 아까? 포켓몬의 이 1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다이나믹 라우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아래에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이 대괄호로 감싸면 됩니다. 그러면 이 id라는 속성이 동적 속성이 돼서 URL을 계속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그게 바로 상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는 플러스 페이지 닷 스펠트라는 파일명을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가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로 포켓몬 상세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포켓몬 상세 페이지가 잘 뜨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니부기를 클릭해도 포켓몬 상세 페이지라고 이제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스타일을 적용할게요. 클래스로 텍스트 4XL로 글씨를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텍스트 센터로 글자까지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시켰고요. 우리 이거 약간 밋밋하니까 우리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드 500으로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여기에 우리 포켓몬의 상세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까 포켓몬의 상세 정보는 API 서버에서 이 주소로 요청하면은 상세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죠. 이 정보요. 이 전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URL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로딩해서 상세 정보를 꺼내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석대로 우리 스벨트킷에서 데이터 로딩할 때 하는 방법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 같은 위치에 네, 플러스 페이지 .js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export async function load 보시면 이 로드 함수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스벨트킷의 테크닉이자 문법입니다. 이 문법을 지켜주셔야 되죠. 네, 이 로드 함수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아까 우리 API 주소 있죠? 상세 데이터에 대한 API 주소로 패치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였죠? 보시면은 이 뒷부분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주소는 URL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에 이 정보요. 이 URL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패치라는 함수를 가져오고요. 파람스라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파람스라는 정보에 ID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윈도우 API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패치가 있고 스벨트킷이 제공하는 패치가 있어요. 거의 기능은 비슷한데 정석대로 스벨트킷이 제공하는 패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람스를 통해서 우리가 ID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람스 ID. 이 ID라는 거는 참고로 이 ID를 의미하는 거겠죠. 요 아이디요, 이 주소, URL 주소상에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이 URL 주소상의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파람스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URL 주소는 뭐였죠? 자, 이거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주소였죠? 이 주소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이디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아이디를 이 부분에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패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const response죠. response인데 줄여서 ri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wait 패치 URL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리절트 자체가 아까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지금 제이슨 형식이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onst 포켓몬 정보죠. 포켓몬 정보인데 await로 res를 제이슨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꾸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 포켓몬이라는 데이터가 말 그대로 데이터예요. 이걸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을 통해 이런 식으로 포켓몬을 뱉으면 이 정보를 우리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데이터를 로딩해오고 그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 좀 아래로 하겠습니다. 아래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 JS에서 리턴하는 데이터 형식이 이거잖아요. 이 객체인데 이거를 이 자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받아오냐면은 export let data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포켓몬 데이터만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const 포켓몬으로 디스트럭처링, 자바스크립트의 디스트럭처링 문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데이터인데 포켓몬만 가져오겠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켓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포켓몬 데이터를 가져왔으니 우리 포켓몬 데이터를 출력만 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미리 이런 식으로 네,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포켓몬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포켓몬 데이터에서 이런 각종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 API 이 구간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하이트와 웨이트 그리고 그림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좀 마진을 좀 줄까요? 이 포켓몬 상세 페이지 위에 위아래로 MY 한 6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진이 됐죠?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잘 지금까지 구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요. 뭐 파일이까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은 파이어고 키가 6이고 무게가 85라는 거를 잘 가져올 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우리 데이터 이 파일이라는 이름을 안 가져왔네요. 파일이라는 이름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포켓몬 네임이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이고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 데이터가 다 영어 이름인데 우리가 한국어 이름은 아까 우리가 어디서 저장을 했었죠? 우리의 데이터 스토어에 한글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import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이 경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네, 우리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어떤 특정 이름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상세 페이지에 대한 구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포켓몬 위키 사이트를 다 만들었는데요. 뭐 지금만으로도 우리가 사이트를 다 만든 거지만 우리 보시면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있어요. 이 밋밋한 감을 우리 스벨트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좀 더 약간 사이트가 멋지게 바뀔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사이트를 꾸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약간 페이드 인 아웃 효과로 우리가 동적으로 뭔가 사이트가 생동감 있게 바뀌게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포켓몬 카드 가가지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벨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건데요. 여기서 인풋 페이드라는 네, 애니메이션 툴을 가져오고요. 어디서요? 스벨트에서 제공하는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 A 태그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트랜지션 페이드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요. 이제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보셨나요? 이게 페이드 인 아웃 효과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다시 홈으로 오면은 뭔가 아까와 다르게 페이드 인 아웃 효과로 우리의 사이트가 좀 더 멋지게 바뀐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포켓몬 API를 이용한 우리 포켓몬 위키 사이트 제작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